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웅크러듭니다. 손발이 시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무겁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검은콩은 참 친숙한 음식입니다. 밥에도 넣어 먹고 반찬으로도 먹고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검게 해준다거나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이 검은콩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60을 넘기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밥상에 검은콩과 함께 무엇을 올리셨나요? 혹시 무심코 곁들인 반찬 하나가 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검은콩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은 잠시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60년을 넘게 쓰면 낡고 녹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구멍이 조금씩 막히거나 느슨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떡을 먹든 고기를 먹든 거뜬하게 소화하고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의 역과 기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게다가 겨울은 신장에게 참 가혹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니 혈압이 오릅니다. 땀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나갈 노폐물들이 겨울에는 오직 소변을 통해서만 배출되어야 합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조합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검은콩 밥을 드실 때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검은콩 밥에 시금치 된장국이나 시금치 나물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났으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은콩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반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은 옥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면 바로 결석이 됩니다. 수산칼슘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석이 생겨도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수분 섭취도 부족하고 활동량도 줄어들어 결석이 잘 생깁니다. 돌이 생기면 신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혈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뚜껑을 열고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수산 성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검은콩을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 대신 다른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검은콩과 시금치를 함께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 밥과 짠 국물 요리입니다. 한국 사람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겨울철 따뜻한 전골 요리를 많이 드십니다. 검은콩 밥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젓갈이나 장아찌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때문입니다. 검은콩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짠 국물로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동시에 검은콩에 칼륨도 들어옵니다. 늙고 지친 신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나트륨도 칼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은 치솟고 몸은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신장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국물을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차 한 잔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커피나 진한 녹차를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달달한 믹스커피는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은콩을 드셨다면 잠시 참으셔야 합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검은콩에는 아연이나 철분 같은 귀한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탄닌은 이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제가 그냥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뇨작용입니다. 카페인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겨울철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한데 억지로 수분을 빼내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은 더 힘이 듭니다. 신장은 물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은콩 식사 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가 너무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소한 시간 차이가 영양 흡수율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검은콩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통풍을 앓고 계신가요? 혹은 요산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검은콩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퓨린은 대사 과정에서 요산을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관절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칼륨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검은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혈증이 옵니다. 심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드시는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분히 불리고 익히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씻어서 바로 밥솥에 넣지 마십시오. 최소 6시간 이상 찬물에 불려야 합니다. 불리는 과정에서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뜸을 충분히 들여서 아주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씹었을 때 으깨질 정도로 부드러워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에 종이컵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에 섞어 드실 때는 쌀과 콩의 비율을 8대2나 9대1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팥반 콩반은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가스를 차게 만듭니다. 셋째는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침분비도 줄어듭니다. 대충 씹어 넘긴 콩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부패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면 적어도 30번 이상은 씹으십시오. 죽처럼 만들어서 넘기셔야 합니다. 이 습관만 들이셔도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검은 콩을 먹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셨을 겁니다. 시금치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직후 커피는 잠시 미루십시오. 그리고 내 신장 상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이것들만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겨울철 혈관과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는 것을 며칠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사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계시던 습관이 있었나요?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검은 콩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나 가족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이어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